김연아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양팔을 어떻게 하나요? 벌리죠. 그럼 속도가 줄고 여기서 또 속도를 늘리려고 하면 오므리죠. 그럼 속도가 이게 빨라지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이걸 스윙에 접목을 시키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왼손목의 코킹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이 속도는 점점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클럽이 작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다이렉트로 제가 설정한 저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작살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하면 여기 압력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를 잘 던지려면 왼쪽이 비켜줘요. 클럽의 구조상 보면 이쪽은 거의 길이가 없고 이쪽만 길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여기 압력은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속이 그 동작이 유지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클럽헤드 레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또 복잡해지죠. 또 어려운 단어 또 나와요. 법칙에 따라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은 손을 감속시켜 클럽헤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대요. 캐스팅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김연아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양팔을 어떻게 하나요? 벌리죠. 그럼 속도가 줄고 여기서 또 속도를 늘리려고 하면 오므리죠. 그럼 속도가 이게 빨라지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이걸 스윙에 접목을 시키자는 거예요. 뭐냐면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은 손을 감속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왼손목의 코킹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이 속도는 점점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속되는 요인을 여기 프레셔 포인트의 압력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면 그 감속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속을 줄이기 위해 클럽헤드 레그를 사용하여 첫 번째 지렛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힘을 주는 건 아니겠죠.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를 유지를 하고 아까 우리가 압축한 것처럼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을 계속 진행을 하면 사실상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힘을 안 줘도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세게 느껴지는 게 이런 턱 같은 데다가 손을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고 손에 힘을 빼고 반대쪽 이제 피니시로 가기 위해서 몸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 압력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힘을 주는 건 아니겠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몸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한 거는 얘를 능동적으로 쓴 거고 그럼 여기 압력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호메켈리가 정의를 내는 가속에 의하면 압력이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럼 감속되는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펴지는 때 감속이 되는 요인은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때 팔은 그냥 따라와야죠, 그냥. 그래서 클럽헤드 레그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라인에 유지하면 된대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자 이렇게 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왼쪽이 비켜주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저 라인을 지키는 이미지를 가지면 여기 압력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드릴을 저는 작살 던지기 드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백스트로크에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 위치에서 그립 끝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을 가리켜야 된대요. 제가 설정한 라인이 이 흰색 스틱이라고 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에서 그립 끝이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클럽의 전체적인 무게가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립 끝을 플레인 라인으로 직선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래요. 자, 그래서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왼쪽 편이 비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 클럽이 작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다이렉트로 제가 설정한 저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작살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하면 여기 압력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를 잘 던지려면 왼쪽이 비켜줘요. 근데 우리가 작살을 던질 때는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기 때문에 정말로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클럽의 구조상 보면 이쪽은 거의 길이가 없고 이쪽만 길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여기 압력은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속이 그 동작이 유지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클럽이 지면과 평행인 위치에 왔을 때 왼 어깨는 타겟 라인과 평행인 위치래요. 그러니까 어깨가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평행으로 섰죠. 그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놓고 작살 던지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비켜주고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때야 비로소 어깨가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헤드 쪽 샤프트가 지면을 향하기 위해서는 왼손목 코킹이 언코킹이 되면서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야지 라인을 지키겠죠. 이 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풀리는 동작을 어큐뮬레이터로 따지면 이게 몇 번일까요? 코킹이 2번이죠. 자, 그래서 이때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에 있고 밖에 있는 위치에서 클럽 샤프트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공에 가까워져야 되고 왼 어깨는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면서 접혔던 오른 팔꿈치가 펴지기 시작한대요. 그럼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팔꿈치가 펴지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근데 라인을 지킬 때 왼쪽은 계속 비켜주고 접혔던 팔꿈치가 착 펴지면 이번에는 정면을 봤던 손바닥이 뭔가 스위치가 되고 손등이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돌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회전을 했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거든요. 자, 턴 됐다가 롤 되는 거를 어큐뮬레이터 몇 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여기서 턴 앤 롤 접혔다가 3번. 그러면 결국 릴리스는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2번이 작동을 하고 3번이 작동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팔로스로에서 지면이 오른팔이 지면과 평행의 위치에다 다시 그립 끝이 지면을 향하면 된대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립 끝이 여기를 향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향할 때 몸의 움직임이든 손목의 움직임이든 팔의 움직임이 얘를 여기까지 가리키는 것을 방해를 안 하면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과연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비켜준 거죠.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회전 동작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골반도 막 돌리려고 그러고 어깨도 돌리려고 하고 이거를 또 뭐랑 붙여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핸드 컨트롤 피벗 개념하고 붙여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중진자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진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단일 진자 운동은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죠. 관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사람의 몸은 결국은 여기 관절도 있고 여기 관절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진자 운동은 뭐냐면 어깨 관절을 통해서 클럽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위로 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꺾기 위해서 이제 이중 진자 운동이잖아요.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처음에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해야지 얘가 찾아오는 거죠. 응?